건설기술진흥법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봐야 될 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뭘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다 이제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앞에 뭐 설계 안전성 검토,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 계획서, 그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그렇죠?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비, 그렇죠?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점검, 뭐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몇 문제 되나요? 실제 손가락 꼽으라 하면 10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 다른 문제에 비교해서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나오면 이거를 어디에 쓴다? 건설기술진흥법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득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뭘 갖다 쓰면 되나요? 설계안전성 검토를 쓰시면 되죠. 자, 구축물의 안전성 평가 나오면 뭐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갖다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한다. 그게 바로 뭐다? 고득점 받는 비결이다라는 비결. 그렇죠? 이거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된다. 어떤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 답안을 한번 적용해보고 해야지 이게 익숙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가장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왜? 아니 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건설기술진흥법까지 내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나는 건설기술진흥법도 알까 뭘까 하는데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끌어다 쓰죠?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내가 A라는 걸 외워가지고 B 답안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적용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왜? 계속 머릿속에 연습을 하는 거 외에는 없다. 연습을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봄으로써 안다라는 거죠. 복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하면 복귀 뭐죠? 내가 시험 시간에 뭐 쓰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귀를 하죠? 그렇죠? 그 누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응? 근데 그거는 왜 그렇다? 답안 틀이 안 갖춰져서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답안 틀이 없어서 그렇다. 답안 틀. 답안 틀을 갖춰져 있으면 내용은 틀리더라도 뭘 썼는지는 알 수가 있죠. 왜? 예를 들어 설계안전성 검토 나왔다. 예를 들어 설계안전성 검토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설계안전성 검토가 나왔으니까 나는 산업안전보건대장하고 비교를 해야지. 1페이지.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설계안전보건대장과의 비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난 키워드를 썼다. 그 다음에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작성 내용, 절차, 그 다음에 우리 뭐 교량 현장에서의 아니면 이런 부분 아니면 관리 주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썼다. 이래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는 내가 이 문제가 나면 어떤 걸 써야지 되는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문제는 뭐죠? 내가 내용을 모르면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대제목은 잡아가야죠. 내용은 틀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복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못 썼다. 그래서 내용은 나는 이걸 써야 되는데 내용을 내가 자신 있게 못 썼다. 근데 점수를 보니까 이씨 뭐야 이거? 내용 틀려도 점수 주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고득점 기출 답안이라든지 제가 보여드린 답안에 보면 실제 고득점 받았다는 분 답안 보면 정확하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 것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실제. 근데 합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죠. 잘한 거죠. 잘 썼으니까. 그렇죠? 채점자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흐름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게 우선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살펴보고 이제 내용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자, 삼정시설물의 지정, 해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정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에 워낙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1종, 2종, 3종 시설물, 1, 2종 시설물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답안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법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다? 3종 시설물. 소규모 취약시설. 그쵸? 또 뭐 어떤 게 나오죠? 노후교량. 그쵸?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로 반영을 해야 된다. 왜? 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물 안전공.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죠? 잘 되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설물 안전법 나오면 이 키워드가 항상 반영이 돼야 된다. 단답형 같은 경우는 4번이나 5번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서술형 같은 경우는 1페이지나 3페이지에는 무조건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종 시설물에 최근 이제 법계 정상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 전에 정기 점검만 있었는데 정기 점검 후에 등급이 D2 등급이 나오면 어떻다?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끔 이제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자, 요거에 앞서서 그 전에는 3종 시설물이 관리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 모든 3종 시설물이 모든 이러한 시설물들이 3종 시설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화되는 대상이 있다. 어떤 거죠? 준공 후 10년 된 교량이나 터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제는 안전 3종 시설물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었고, 또 그 다음에 몇 년 전, 작년 재작년인가요? 제2경인에서 불이 난 방음 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음 시설 중에 어떤 방음 시설이죠? 터널 형식의 방음 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3종 시설물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언제까지? 올해까지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어쩌면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경우, 정자교 같은 경우는 성남 전자교 때는 107m인가 그래서 3종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100m 이하니까. 그래서 100m 이하 교량에 대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3종 시설물의 지정이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최근 우리 신도시는 상관이 없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량들이 지금 다 그 당시, 그렇죠? 우리 성남 정자교 붕괴된 그 시기에 다 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뭐 지금 법 개정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확대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개인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50조를, 왜 50조를 반지 한번 볼까요? 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 자, 50점. 자, 어떻게 했나요? 1페이지에? 자, 시설물 안전법의 주요 법 개정사항이 있다.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썼죠? 중대결함 발견 시에 썼고, 마지막에 소규모 취약시설과 정자교 붕괴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점? 50점. 그죠? 그래서 내용만 잘 썼다면 몇 점이죠? 이분은 이제 뭐 42점 정도 받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볼까요? 그런 얘기 들어가 있는지. 내용은 썼을지는 몰라도 대제목에는 없다. 뭐 여기 소규모 취약시설 들어가 있고, 중대결함 들어가 있고, 목적 기대효과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답안의 차이가 과연 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명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답안 써야 되죠, 여러분은?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3종 시설물에 대한 법 개정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알았는데 못 쓴 거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막 바쁘니까 막 정신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림에 대한 39점, 48점이네. 자, 3종 시설물에 줘요. 그래서 3종 시설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많이 썼다. 그나마. 그다음에 관리 주체 썼고 점검원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썼다. 뭐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이 정도면 준수한 겁니다. 네? 48점 맞습니다. 여기는 뭐 39점이네요. 종류, 점검 기준, 뭐 쓰고 시설물 강화를 위한 제도, 일종 교량의 안전 점검. 왜? 아니 3종 시설물을 하지 왜 일종을 썼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점? 그러니까 39점이죠. 아닌가요? 일종을 썼네. 그렇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법의 이제 안전 점검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설물 안전법은 거의 뭐 출제가 됩니다, 되기는. 그래서 종류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종류와 이 점검에 대한 점검 주기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시설물 안전법 나오면 1페이지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1페이지. 서술형은. 그 다음에 서술형 안 나오고 단답형 나왔다. 시설물 안전법이라고만 나오면 대제목 1, 정의 개요 2번에 그냥 점검을 표를 만들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찍어서 박아 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이걸 쓸지 안 쓸지. 그러면 10분 전에 가서 아, 이거는 내가 써야지. 그리고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시작해서 딱 보는데 이 문제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떡하죠? 이 문제를 쓸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집어넣어야죠. 무조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특히 이제 성능평가와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아이템으로, 차별 아이템, 공통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진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비파계 점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왔었죠. 저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뭐죠? 슈미트 해머 타격법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 점검이 이제 언급이 된다. 그다음에 정밀 안전 진검, 진단, 지금 정밀 안전 점검과 이제 진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물론 뭐 진단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점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아이템들은 어떻다? 다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저두면 우리 시설물 안전법에 반영이 돼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에 포함될 사항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어. 그래서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정밀안 점검에서 이제 이 콘크리트와 관련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똑같죠. 외관 조사까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 상태 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나중에 이제 보수 보강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점검과 진단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취약 시설이죠. 물론 뭐 대상이 3종 시설물과 유사하지만 조금은 이제 틀린다. 그래서 어쨌든 3종 시설물과 소규모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절기 때 나왔던 문제 중에 도로 사면에 대한 부분, 그냥 일반 사면 붕괴에 대한 부분, 그렇죠? 뭐 노후 교량, 그렇죠? 노후 교량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3종 시설물과 소규모 취약 시설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가서 답안을 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계해서 답안을 써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시설물 안전법의 주요 기능해서 이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FMS에 대한
반영에 대한 사항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의 중대결함. 그렇죠? 시설물의 중대결함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중대결함으로도 나올 수는 있지만, 시설물 안전법 나오면 이제 또 써줘야 되죠. 플러스 뭘 또 이걸 포함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모식도 같은 경우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모식도. 그래서 여러분의 모식도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거의 하나씩은 모식도와 표 이런 걸 반영해 주는 게 채점자가 채점하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로만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 중대결함. 그러면 시설물 중대결함 이게 나오면 이제 다 연계가 됩니다. 우선 점검에 대한 부분이 연급이 되죠. 시설물 중대결함이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의 문제점. 자, 그러면 정기 점검 시에 중대결함 발견 시에 관리 주체 조치 사항. 그다음에 또 정기 점검의 중대결함의 종류, 뭐 어떤 거, 교량에 대한 중대결함, 옹벽에 대한 중대결함,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견 시 조치 사항. 그다음에 이 조치 결과에 따른 뭐 보수 보강이라든지, 그렇죠?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작업 시에 근로자 안전.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친절하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관리 주체 조치사항이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안전점검의 종류, 점검원의 그 다음에 이러한 실효성 확보에 대한 부분, 스마트 안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관리 주체, 그 다음에 중대결함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역시 답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 점검과 성능 점검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차별 아이템, 공통 아이템으로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안전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지안전법. 자, 지안전법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 특히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로치마 사고로 이슈가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다. 그렇죠? 부산에 흑마기 붕괴에 따른 이제 도로치마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은평구에 도로치마에 따른 사고도 발생이 되고 매번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표 하나만 여러분 뒤에 뭐 있겠지만 표 하나에 대한 부분 머릿속에 항상 가져가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한 게 공사 개발 단계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즉 우리 설계 단계죠. 즉 설계 단계라는 게 우리 착공 이전, 즉 인허가 과정상의 지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착공 이전 설계할 당시에 지안전 평가를 통해서 내가 건설하고자 하는 내가 굴착을 통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주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한다. 지안전 평가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공하면서의 도로치마라든지 이러한 지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상태에서의 지하 유지를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개발 단계별 여러분들이 지안전법에서 해야 될 것이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설계는 지안전 평가, 그 다음에 소규모 지안전 평가가 있고, 자, 착공 단계는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지하안전 점검과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가 설계 단계인데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를 답안했으면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런 지하안전 평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 누가? 채점자가 그렇게 하겠죠. 자, 시공 단계의 지하안전 평가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단계를 썼다, 인허가 단계를 썼다. 이거는 이제 좀 연관성이니까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썼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채점자는 이 사람 잘 모르네라고 과감하게 답안을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난번 문제에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답안을 썼는데 어떻게 했다?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잘 썼는데, 그렇죠? 나는 다 쓰고 완벽하게 썼는데 채점자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안전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 세부 항목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지하 매설물의 개옥, 조직, 점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비상시 긴급 복구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답안을 써준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 평가, 그렇죠? 지하안전 평가. 그 다음에 지하안전 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지하안전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하안전 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 두 개는 뭐의 차이죠? 굴착 깊이의 차이다. 자, 지하안전 평가는 20m 일창 굴착이고 소규모는 10에서 20m의 굴착에서의 지하안전 평가다. 그러면 10m 이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10m 이하는. 그래서 10m 이하에서 굴착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초소규모 굴착 현상, 뭐 초소규모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우리 초소규모 1억 미만인데, 그렇죠? 자, 초소규모 10m 이하에 대한 지하안전법상의 관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자. 어떻게? 5에서 10m 내지는 10m 이하로 이러한 지하안전법상의 관리 규정을 만들자라고 여러분이 답안에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이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지하안전 평가의 변경 및 재협의 대상.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즉 우리가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에서 지하안전 평가 두 개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세 개죠, 그렇죠? 20m, 10m, 10m 이하, 10m 지하안전 평가,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재협의나 협의 대상의 대표적인 게 어떻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허가 단계, 우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없었다. 10m 이하 굴착이라. 근데 굴착을 해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공법이 변경이 내려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하안전 평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협의해서 해야 된다. 자, 20m, 19.5m 굴착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지하안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반이 안 좋아서, 그렇죠? 굴착 깊이가 깊어졌다. 그래서 몇 메다 늘어났다? 21m로 늘어났다. 지하안전 평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한 거는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재협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면적의 30%, 공법에 대한 변경, 깊이나 소규모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협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 부분 뭐 쉽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하안전 평가의 종류, 평가 항목, 방법, 승인 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때 여기 이제 뭐 21점 받았어요, 22점. 되게 잘 받은 거죠. 보시면 지하안전 평가의 종류, 항목 및 평가 방법, 재협의 요청 대상. 자,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다. 지하안전 평가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쓴 게 이러한 대상과 마지막에 이러한 5m, 10m에서의 굴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 자, 그래서 몇 점? 22점. 되게 고득점.
자, 여기도 이제 뭐 21점 받았네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규모 정의에 대한 부분, 마지막에 최근 발생된 치마 사고로 인한 사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다 썼는데 17점밖에 못 받았어요. 이렇게 했고 지하안전 확보를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나? 이 사람 답을 따라가야죠. 고득점 답안을 가급적이면. 근데 모든 답안을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러면 답안 틀을 고득점 답안 틀로 간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 관리가 돼야 되고, 아무리 좋은 답안이라도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그거는 내 답안이 아니고, 그렇죠? 의미가 없는 답안입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떻다? 시간 관리되는 답안. 그렇죠? 그 중에 진짜 내가 시간 관리해서 쓴 답안이 합격권에 있는 답안이냐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정리 답안은 거의 뭐 합격권에 있죠. 뭐 다 잘 쓰니까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실전 답안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자, 좀 쉬었다가 소규모 시작하겠습니다.